삶, 즉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현재 태도도 달라진다. 관점을 바꿔서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현자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배워보고자 한다. 준비되었는가? 사람들은 청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여기고 노년기는 고통의 시기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인생에서 행복을 격동과 감동으로만 본다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년기에는 바로 그 격동과 감동에 의해 기쁨보다는 고통에 더 많이 시달린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격렬한 감동은 가라앉고 모든 일들이 파스텔톤의 색채를 띠며 다가온다. 그 이유는 노년기에는 인식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인식 그 자체에는 고통이 없다. 노년기가 되어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향락이나 고통은 같은 성질의 형태인데 향락은 소극적이고 고통은 적극적이라는 차이밖에 없다. 그것을 이해하면 소극적인 향락에 대해 집착할 이유가 없게 된다. 모든 향락은 욕망을 달래는 데 불과한 것이어서 욕망의 소멸과 함께 향락도 사라진다. 그것은 마치 식사 후에는 식욕이 없어지는 것이나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는 이치와 같아서 향락의 기회가 없다고 해서 탄식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천성은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의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버리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라.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도 소용없다. 한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부하 직원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사람은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바꿔 이야기하면 태도는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흘러 잊혀질 무렵 그 부하 직원은 다시 잘못을 저지를 계획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갖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 주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특성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죽하면 구약 성서에도 900살이 넘어야 바뀐다고 하지 않았겠는가.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툰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부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반항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이 때문이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질투는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 인격에서 잡초처럼 우리 뽑아야 한다.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이를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남들로부터 질투를 유발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라.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지도 의심해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는 것이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고 배운 범위 내에서 시야가 형성된다.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다고 착각하지만 우둔한 판단력으로 실제 시야는 좁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이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청소를 하고 꽃을 바라보는 일등이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곳을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지기 때문이다. 모든 욕망을 채우는 건 불가능한데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변을 최소로 정리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평온함은 야망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도시를 떠나 시골로 떠나려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추측할 수 있다.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지가 정신적으로 피폐한 왕자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말이다.